안녕하세요. 두잇 C언어 입문의 저자 김성엽입니다. 10장에서는 Shift 연산자와 Bit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이미 기본 연산자에 대해서는 7장에서 설명했지만 Shift 연산자와 Bit 연산자는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예제로 설명하기 위해서 10장으로 설명을 미루었었습니다. 사실 C언어 하면 주소 개념을 다루는 포인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번 10장에서 배우게 될 비트 연산자와 시프트 연산자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두 문법은 둘 다 동작 원리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미 배운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니 이상하시죠? 이것은 이 두 문법의 동작 원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프로그램 구조나 데이터 구조를 스스로 설계해 나가면서 사용해야 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즉, 경험도 필요하고 실습도 많이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핸들만 옆으로 돌리면 차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많은 도로에서 그렇게 운전하면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옆에 차가 오는지 그리고 그 차의 간격을 보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데 초보자들은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 차선 변경하는 것은 쉬워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계속된 실습을 통해서 차선 변경에 관련된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배우게 될 Shift나 Bit 연산자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포인터 같은 문법은 바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응용력을 키웠을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피해가면 결국 C 언어를 포기하게 되니까 꼭 실습을 많이 해서 이 문법들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 단위의 연산자와 비트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이 있고 그 전등의 상태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등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꺼져 있거나 켜져 있는 상태를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꺼짐, 켜짐 이렇게 한글로 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숫자로 치환해서 보통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꺼짐 상태를 0으로 하고 켜짐 상태를 보통 1로 이렇게 정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료형에서 배웠듯이 지금 전등이 꺼지거나 켜짐, 즉 0, 1 두 가지 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상태는 1비트면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C 언어는 앞에서 자료형에서 배웠듯이 C 언어는 최소 자료형이 1바이트, 즉 캐릭터가 가장 작은 데이터형인데 이 자료형은 1바이트 크기를 가집니다. 따라서 C 언어의 자료형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드는 것처럼 이 꺼짐과 켜짐을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1바이트가 필요합니다. 즉 사실 1비트만 있으면 되는데 C 언어 자료형이 1바이트를 최소 자료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0, 1을 저장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1비트가 아닌 1바이트, 즉 8비트 크기의 메모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C 언어에서 이 꺼짐과 켜짐을 저장하고 싶다면 이렇게 변수를 unsigned character, 뭐 캐릭터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unsigned character lamp state는 0 이렇게 하면 지금 꺼져 있는 상태를 저장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켜져 있는 상태를 저장하고 싶다면 램프 스테이트에다가 1을 넣어서 켜져 있다고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즉 꺼짐과 켜짐이 0, 1로 지금 프로그래머가 정하면 됩니다. 2, 3으로 하셔도 되고요. 4, 5로 하셔도 됩니다. 즉 두 상태만 구별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숫자 값을 써도 상관없지만 보통 이제 가장 작은 값 기준으로 그리고 구별되게 하다 보니까 보통 0, 1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형식의 자료형을 이용해서 램프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0과 1을 넣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등이 80개 있다면, 전등이 80개 있다면 80개의 변수가 필요합니다. 80개의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자료형이 1바이트가 최소가 아니라 1비트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면 꺼진 거 켜지면 0, 1이니까 1비트에 저장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1비트 단위마다 이 전등값을 저장할 수 있다면 1바이트에 8개의 비트가 있을 테니까 8개의 전등 상태를 비트로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10개의 변수로 80개의 전등 상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개가 8개의 전등 상태를 저장할 수 있으니 10개면 80개의 전등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일반 자료형을 쓰게 되면 80개의 변수를 저장하는데 80바이트의 메모리가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배울 비트 단위의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1비트마다 이 전등 상태를 하나씩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80개의 전등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10바이트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일반 자료형을 쓰는 건 그냥 편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실제로 시스템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적화되게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들, 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들 중에 이 비트 연산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뭐 RGB나 집 압축하는 프로그램들 다 비트 연산자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원격의 PNG나 JPG 같은 그 영상을 압축해서 저장하는 그 파일들, 이런 것도 다 비트 연산자 사용하고요. 지금 동영상 보고 있는데 이 동영상들도 전부 다 비트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바이트가 필요한 메모리가 8분의 1 크기인 10바이트에 저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트 단위 연산자의 힘이기 때문에 더 좋고 더 효과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이 비트 단위 연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으려면 먼저 비트 패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트를 이동시키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장에서는 제가 설명 순서를 비트 패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를 이동시키는 시프트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 단위로 실제로 데이터를 연산하는 그런 연산자를 설명할 것입니다. 자, 비트 패턴은 이제 16진법과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16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C 언어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상수 표현에 있어서 이진법에 대한 표현이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진법 대신에 소스 코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진법을 바로 유추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진법이 16진법이라는 이야기를 저번에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 연산을 다룰 때는 대부분 16진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진법과 16진법을 변하는 표는 그냥 요것만 아시면 되죠. 그러니까 000이 0이고요. 0001이 1이고 10이 2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F가 1111이 F입니다. 저번에 제가 변환하는 방법은 이야기 드렸죠. 이게 이 표를 다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1, 그죠? 0, 1, 2, 4, 8만 외우면 되죠. 그래서 이 비트가 하나씩 증가될 때마다, 그죠? 요게 0이면 다 없으면 0이고요. 여기 1이면 1이고, 비트가 1이 하나 앞으로 가면 2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앞으로 가면 4고,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 가면 8입니다. 요 5가지 상태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내가 7을 알고 싶다면 7은 1 더하기 2 더하기 4죠. 그래서 1과 2와 4의 패턴, 그러니까 여기 1 있고 여기 1 있고 1이 3개 있는 거죠. 7 패턴 보시면 알겠지만 1, 1, 1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숫자를 조합해서, 그죠? 숫자를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이런 연습 몇 번만 하시면 누구나 다 쉽게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좀 꼼꼼하게 앉아서 숫자를 적어가면서 몇 번만 적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A 같은 게 16진수는 숫자가 10진수 우리가 쓰는 아라비안 숫자가 0에서 9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16진법은 16개의 숫자로 표현해야 되니까 숫자가 부족해서 영문자 A, B, C, D, E, F를 쓰죠. 그래서 이 A가 10진수로 표현하면 10입니다. 그래서 이 A를 이진법으로 바꿔보라 하고 하면 A는 결국 10이니까 결국 8 더하기
8 더하기 2죠. 그죠? 8 더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8이 뭡니까? 1000 이게 8이잖아요. 2는 0010이죠. 그러니까 1이 여기 있습니다. 8은 1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10이잖아요. 그래서 합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비트 패턴과 16진법에 대해서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는 변수가 있고요. 이거 unsigned 캐릭터니까 부호 없는 1바이트입니다. 여기에 제로엑스 5a를 넣었습니다. 제로엑스 5a입니다. 그러니까 제로엑스가 붙었다는 뜻은 16진법을 사용하는 상수를 사용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로엑스 5a라고 적으면 16진수 5a가 데이터에 이제 저장한다는 겁니다. 이 5a를 이진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죠? 두 개씩 이제 16진법 한 자리가 4비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지만 4비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 5a 이게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5는 4 더하기 1이죠. 그래서 0101이고요. a는 아까 2 더하기 8이잖아요. 그죠? 8, 요게 8이죠. 그 다음에 요게 2니까 5a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숫자로 0x5a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머릿속으로 비트 패턴이 0101, 1010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떠올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비트 패턴, 실제 패턴은 솔직히 나누어져 있지는 않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실제 비트 패턴은 8비트 단위로 쭉, 이게 8비트니까요. 8비트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0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0101, 1010. 우리가 이제 비트를 이야기할 때는 맨 뒤편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비트를 0번 비트라고 하고요. 맨 왼쪽에 있는 이 비트를 7번 비트 또는 최상위 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2번 비트다 라고 이야기하면 요게 두 번째 있는 게 2번 비트가 아니고요. 순서적으로 이게 0번 비트니까 세 번째 있는 이 비트가 2번 비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보통 이렇게 비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면 안 되니까 지금 이 비트 패턴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0번 비트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7번 비트 또는 최상위 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변환할 때는 이렇게 4비트씩 나누어서 16진법을 2진법으로 변환하면 되고, 실제 메모리에는 그게 붙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 패턴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을 하기 위해서 비트를 이동시키는 방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프트 연산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 연산제는 말 그대로 이 크다 작다 기호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두 개씩 사용해서 비트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비트를 이동시키는 연산자가 시프트 연산자고요. 자, 먼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 때문에 꺽쇠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변수를 적고 이동할 비트 수를 적으면 그 비트 수만큼 이동하는 것이 바로 시프트 연산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데이터라는 1바이트, 부호 없는 1바이트형 변수인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0x1a를 넣었습니다. 16진법으로 넣었죠. 1은 0001이고요. a는 1010, 아까 계속했었죠. 8 더하기 2가 10이니까 1010입니다. 이게 원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이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시프트 연산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그죠?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2비트씩 이동하는 겁니다. 이 좀 반전된 이 비트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2비트씩 이동하게 되면 이런 모양을 가지겠죠.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이 영영은 빠져나갔고요. 뒤에 영영이 채워집니다. 8개 비트밖에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두 비트가 여기 앞에 생기지는 않고요. 넘어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요. 새로 이렇게 채워지는 부분은 0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두 비트만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시프트 연산자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트 이동하는 방법이고요.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트를 이동하는 방법은 이 반대기호를 쓰시면 됩니다. 써서 변수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트를 이동하게 되고요. 똑같이 0x1a 넣으면 0001, 1010 이런 값을 이제 이 데이터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비트 패턴으로 저장이 됐는데 형태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형태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뒤에 있던 10은 어떻게 됐어요? 밀려 나가서 없어졌고요. 새로 채워진 부분은 00으로 채워진 겁니다. 즉 이렇게 비트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이 연산자가 시프트 연산자고요. 시프트 연산자를 이용하면 비트 패턴을 변수가 가지고 있는 비트들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오버플로우는 뭐냐면 비트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사라지는 것. 즉 여기서 보시면 앞에 있던 00 이 부분은 비트가 두 개 이동하게 되면 사라지겠죠. 왜냐면 이쪽 0이 제일 앞으로 오게 되고 이 앞에 있던 두 비트는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왼쪽으로 밀려나가는, 그죠? 왼쪽으로 밀려나가는 이 현상을 오버플로우라고 하고요. 그래서 비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건 오버플로우가 났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10이라는 값이,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그 10이라는 값이 사라졌죠. 이 두 비트가 사라지면서 사라지게 됐는데 이 두 비트가 오른쪽으로 사라지는 현상을 언더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라지는 현상은 오버플로우, 그리고 이쪽으로 사라지는 현상은 언더플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좀 더 볼까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트 이동하는 걸 보면 아까 앞에서 했던 예시입니다. 제로엑스 1A를 이렇게 넣은 것을 보면, 자, 패턴은 이렇게 됩니다. 1A니까 0101, 그죠? A는 1010, 이게 이제 제로엑스 1A고요. 자, 비트가 이동하는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쭉 밀려 나갔죠? 그죠? 쭉 밀려 나갔는데 이 비트만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트를 밀었습니다. 그럼 채워지는 이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내가 8개의 비트만 유효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나간 이 두 비트는 사라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한다는 거죠. 오버플로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비트는 새로 0으로 채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것의 오버플로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오버플로우라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게 유효한 값이고 실제 값은 제로엑스 1A에서 제로엑스 68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값이. 왜냐면 이거 4개씩 끊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얼마입니까? 4와 2잖아요. 그죠? 이렇게 4개 끊어서 보시면 요 4개만 보시면 요게 8의 자리고, 그죠? 4, 2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와 2를 더하면 6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4개 끊어서 보면 얘가 8의 자리잖아요. 8만 1이니까 8이 됩니다. 그래서 제로엑스 68이라는 값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프트를 걸면.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살펴볼 것이 있는데 시프트 연산자를 쓰면 재미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보시듯이 8비트고요. 8비트의 값이 있는데, 자, 1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여기 1이 맨 끝에 있을 때는 이 값이 1입니다. 그 다음에 1이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지나가면 요게 2가 되고요. 하나 더 가면 4가 되고, 하나 더 가면 8이 되고요. 하나 더 가면 16이 됩니다. 즉, 이렇게 시프트 할 때마다, 그죠? 이렇게 1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프트해 갈 때마다 한 비트씩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값이 바뀌는데요. 이 값을 잘 살펴보면 2를 곱한 거와 똑같습니다. 즉 비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비트 이동할 때마다 곱하기 2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1 곱하기 2는 2가 되죠.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8 곱하기 2는 16이죠. 그래서 시프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비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킬 때는 곱셈 2를 곱한, 그죠? 2의 승수만큼 이동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프팅할 때는 값이 2를 나눈 것만큼 이렇게 줄어들죠. 따라서 시프트 연산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느냐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곱셈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 2로 나눗셈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성을 좀 이용해 보면 이 시프트 연산자는 2의 n승 효과가 있고요. 이 시프트 연산자는 2의 n승을 나눈 것, 그러니까 2의 n승을 곱한 효과가 있고 위의 것은, 아래의 것은 2의 n승을 나눈 것과 동일합니다. 시프트 연산자는 곱셈이나 나눗셈, 원래 곱셈이나 나눗셈이 덧셈이나 덜셈하고 뺄셈, 즉 그는 회로를 이용해서 연산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그런데 시프트 연산자는 말 그대로 비트를 그냥 밀는 단학 연산자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따라서 자기 프로그래머 스스로 이 곱셈이나 나눗셈을 사용할 때 좀 더 빠른 연산을 하고 싶다면 이 시프트 연산자를 같이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면 연산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2의 제곱승, 그러니까 2의 n승에 해당하는 값만 곱하거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곱셈과 나눗셈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의 승수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대 연산자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10대 연산자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연산이 있다고 칩시다. 이 곱셈 곱하기 4를 하고 곱하기 8을 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4는 2의 2승이죠. 8은 2의 3승이잖아요. 아, 2의 승수구나 해서 이것을 시프트 연산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아, 이렇게 하면 연산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 라고 해서 연산을 해보면 연산이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이 덧셈보다 이 시프트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낮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이렇게 연산을 하고, 그러니까 2, 3, 2가 연산을 하고 5, 3이 연산이 돼야 되는데 덧셈이 더 높다 보니까 연산이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3, 7, 3 이런 식으로 연산이 돼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연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산 순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10대 연산자를 쓸 때는 괄호를 가능하면 그냥 생활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버그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잘 만들겠다고 이렇게까지 잘 해놓고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결과가 잘 안 나오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하셔서 괄호를 잘 쳐주시면 정상적으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연산자를 쓸 때는 2의 n승을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10대 연산자가 덧셈, 뺄셈보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낮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괄호를 다른 연산자와 쓸 때는 괄호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대 연산자를 사용할 때 또 다른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변수에 부호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제가 앞에 예제에서 캐릭터를 쓰는데 전부 다 언사인드 캐릭터 썼잖아요. 왜 그러냐면 언사인드 캐릭터는 부호가 없는 거기 때문에 10대 연산자를 쓸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트 연산자나 10대 연산자 쓰겠다고 마음 먹으면 대부분 언사인드 데이터 타입을 쓰는 데이터 자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언사인드 캐릭터, 언사인드 쇼트, 언사인드 인트 이런 자료형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사인드를 쓰지 않고 사인드를 썼다고 써볼게요. 사인드를 쓰면 캐릭터를 이렇게 쓰면 우리가 보통 최상위 비트가 우리가 뭘로 씁니까? 이게 아까 7번 비트죠. 7번 비트를 우리가 부호가 있는 자료형을 쓰는 경우에는 이 놈을 부호 비트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호 비트 이게 0이면 양수이고 1이면 음수죠. 따라서 우리가 제로엑스 85라고 이렇게 적으면 부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85면 8이 이제 여기가 8번 비트죠. 이게 4, 2, 1이니까 그죠? 8 여기에 1이 되고, 그다음에 5는 4 더하기 1이니까 여기 반 잘라서 그죠? 여기서 8이니까 0이고 4 있는데 1, 그다음에 1이 1이죠. 그래서 여기에 5입니다. 5.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시프트를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 비트 밀겠다라고 하면 이 1이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밀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언더플로우가 생겨서 얘들은 사라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비트들이 쭉 나오는데, 밀려가고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는 제가 새로 채워지는 비트들이 다 0으로 채워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0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1로 채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시프트 연산자가 곱셈, 나눗셈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곱셈이나 나눗셈을 한다고 부호가 바뀌진 않잖아요. 보통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2를 한다고 마이너스 2가 되지, 그게 2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있다고 그 변수를 자료형을 만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호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호를 유지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죠? 부호 비트가 바뀌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프트 연산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걸리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부호가 일로 밀려가서 얘가 0으로 쳐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 비트가 0으로 바뀐 거죠. 1에서 0으로. 그러면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게 되겠죠. 나눗셈을 한다고 부호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부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호가 있는 변수의 경우에는, 그죠? 캐릭터와 같이 부호가 있는 변수의 경우에는 부호 비트가 1이면 1로 채워지고요. 0이면 0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부호를 그 자료의 데이터 값의 그 부호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1이면 1로 다 채워지고요. 0이면 0으로 채워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부호 비트가 1이었기 때문에 새로 채워지는 비트가 다 1로 채워져요. 그래서 이 시프트 연산자나 비트 연산자를 사용할 땐, 특히 시프트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자료형을 언사인드로 하는 게 제일 속 편하고요. 언사인드로 하기 싫다고 한다면 자기가 시프트를 걸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지금 이 예시 같은 상황에서는 부호 비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1이 쭉 채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프로그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빈자리가 1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부호 비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라지는 걸 제가 앞에서 언더플로우라고 했죠. 이 부분은 사라지는 것을 언더플로우라고 해서 이 값은 없어졌습니다. 요렇게 8개 비트가 유효한 거죠. 예, 요렇게 된 겁니다. 요거까지 포함해서 8비트입니다. 자, 그럼 시프트 연산자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제 변수에 아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이제 부호가 있는 경우 언사인드는 무조건 다 0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인드인 경우에만, 즉 부호가 있는 경우에만 이 연산,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에만 자신의 부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호 비트를 동일하게 채우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23을 8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이 2의 3승이니까, 그죠? 8이 2의 3승이죠. 2의 3승이니까 쉽게 변환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넘에다가 마이너스 16이 대입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이 마이너스 128 한 게 마이너스 16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오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산하는 거랑.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음수에다가 이 시프트 연산자를 걸어서 나눗셈 효과를, 2의 승수에 대한 나눗셈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자기가 저 오차를 보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곱셈, 그러니까 2의 승수를 곱셈 또는 나눗셈으로 표현할 때 음수가 나오는 값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고려해야 될 게 많아지고 예외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음수에 대한 나눗셈 처리는 할 거면 그냥 나눗셈 연산자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2의 제곱이 아닌 숫자도 시프트 연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는, 사실 100이라는 숫자는 2의 승수가 아니잖아요. 2의 승수가 아니기 때문에 100을 뭐 어떤 값에서 100을 곱하거나 100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시프트 연산자로 대체를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이라는 숫자는 64 더하기 32 더하기 4입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승수 표시하기 위해서 따로 적은 거고요. 64 더하기 32 더하기 4가 100이고요. 64는 2의 6승이고 32는 2의 5승이고 4는 2의 2승입니다. 즉 이 세 가지 값을 모두 다 2의 승수이기 때문에 a 곱하기 100, 즉 우리가 a 곱하기 100은 100이 2의 승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프트 연산자 적용을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 100이 64 더하기 32 더하기 4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배법 적용하면 2 곱하기 64 더하기 a 곱하기 64 더하기 a 곱하기 32 a 곱하기 4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 이거는 사실 없는 거지만 의미적으로 적은 겁니다. 이걸 이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2의 6승이고 2의 5승이고 2의 2승이니까 실제로 시연에서 이렇게 표현 못 합니다. 의미로 적은 겁니다. 의미상으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놓고 잘했다라고 했는데 해보면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시프트 연산자는 덧셈보다 연산자 우선수리가 낮기 때문에 이게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그쵸, 괄호를 이렇게 써서 해주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시프트 연산자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일반적인 2의 승수가 아닌 것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자, 지금 아직 비트 연산자를 안 했는데 제가 여기 강좌가 너무 길어져서 이제 짧게 좀 잘라서 하려고 지금 이 10장을 둘로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려면 그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비트 단위로 저장하려면 일단 비트 패턴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트 패턴을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방금 배운 시프트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강좌에서는 패턴이랑
비트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제가 다음 동영상 강좌에서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